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감옥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다른 특별한 교도소이죠. 볼리비아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3,700m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의 도시 라파스. 이곳은 빈곤과 범죄가 일상이 된 나라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교도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산페드로 교도소.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경찰도 교도관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그저 담장만 있을 뿐 그 안의 세계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스스로 법과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옥이자 도시, 생존 게임의 무대.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공간 산페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페드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교도소입니다. 감시탑도 없고 무장 교도관도 없습니다. 수감자들 스스로 감옥 안에서 사회를 만든 것이죠. 그 이유는 2002년 볼리비아 정부가 교도소 운영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곳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곳은 완전히 수감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교도소 내에 경찰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존재합니다. 약 2,000명의 수감자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파견된 경찰은 고작 20명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감옥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업무는 수감자들을 교도소 안에 가두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교도소 벽의 경계만 순찰할 뿐입니다. 이 교도소의 운영은 수감자들 중 델레가도라 불리는 권력계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교도소 내의 판사이자 경찰이며 때로는 집행자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들은 구역을 나누고 규칙을 만들며 벌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감옥의 주인은 이들입니다. 산페드로에는 총 8개의 구역이 존재하며 각 구역은 보스들이 다스립니다. 이들은 신입 수감자의 범죄 이력, 형량, 나이 등을 기준으로 어느 구역에 배치할지 결정합니다. 구역마다 고유의 분위기와 규칙이 있으며 일단 배정되면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주거구역의 이름은 포스타, 피노스, 알라모스, 산마틴, 프리펙처라, 팔말, 과나이, 칸차이며 이 중 포스타, 피노스, 알라모스는 고급 주거 구역이죠. 가장 부유한 구역인 라포스타에 거주하는 수감자들은 개인 욕실, 주방, TV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시설, 아니 깜빵은 약 1,500에서 1,800 볼리비아노, 즉 한화 30만원에서 35만원에 판매됩니다. 부유한 수감자들은 3층짜리 건물에 온수 욕조까지 갖춘 고급 감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수감자는 2개의 층을 중축하는 비용을 지불하여 도시 전망을 감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비좁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1인실은 5명이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모든 생활구역에는 시장 가판대와 당구, 포커, 체스 또는 일부 구역에서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식당과 레스토랑은 수감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다른 곳에서는 주방을 갖춘 수감자들이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재료를 판매합니다. 이곳에는 경찰과 수감자 외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감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끔 감옥 안에서 머물지만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를 드나들 수 있기에 종종 빵, 코카잎, 건축자재를 교도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아이들은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2개의 보육원에서 보살핌을 받거나 근처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시간을 교도소 구내에서 놀며 보냅니다. 그렇다면 수감자의 아내들은 어떻게 교도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편의 수입 없이는 도시에서 혼자 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직업 그리고 수입원이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코카콜라 독점 생산권을 소유한 볼리비아 양조장인 엠볼은 자사 제품을 교도소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하고 경쟁 브랜드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과 각종 자재들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메신저, 투어 가이드로 일하거나 방문객에게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이러한 관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산페드로 교도소 관광은 불법이지만 2009년 이전에는 많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경계에 있는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입장료는 400볼리비아노로 하나로 8만 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오후 6시 이전에 나가야 하며 사진을 찍지 않도록 지시받습니다. 투어와 관련된 위험과 법적 문제가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교도소에는 하루에 약 50건의 투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바로 투표권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볼리비아에서는 수감자들이 전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후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마을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들은 코카잎을 씹거나 크랙, 헤로인, 그리고 파스타 바식이라 불리는 저급 코카인을 복용합니다. 파스타 바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강력해 심각한 정신착란과 식욕 억제를 유발하기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입니다. 이곳의 수감자의 약 80%가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체 수감자의 약 75%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달 4명의 자연사 또는 폭력적인 공격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마약은 단순한 중복 문제를 넘어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마약을 가진 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며 일부 델레가도들이 마약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된 통로 역할도 그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의 경찰들은 수감자들의 뇌물에 취약합니다. 경찰들은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교도소 안팎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더불어 수감자들은 재판을 막기 위해 경찰들에게 뇌물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페드로 교도소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면 경찰은 단순한 신원 확인 후 그를 감옥에 넘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수감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국가가 아닌 감옥 내부의 시스템입니다. 신입 수감자는 입소와 동시에 접견식을 받습니다. 델레가도가 등장해 그에게 규칙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존중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예의 범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입소자들은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식사와 잠자리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단이 없는 자는 강제 노동 혹은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카를로스라는 인물은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온몸에 멍이 들었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는 전면 금지당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곳에서는 누구든 순식간에 표적이 될 수 있고 외부의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산페드로는 더 이상 교도소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을이지만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자유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오직 규칙과 폭력, 돈이 지배하는 곳.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생존 게임이죠. 어쩌면 이곳은 단지 감옥이 아닌 국가의 무능함과 빈곤이 빚어낸 또 하나의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 공간은 분명히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사회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결코 픽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선 누군가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